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글로벌 시장, 항생지수, 지금 일본, 상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인 시장이 좀 올라오고 주시장이 좀 따라오는. 요즘에는 이제 코인이 먼저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주말 24시간 돌아가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주고 현물도 사주고 주식시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리온도 지금 좀 반등을 좀 강하게 같이 발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거의 초스피드로 이미 떨어졌는데도 더 떨어졌고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좀 악재가 쌓여 있는 주식의 어떤 특징이죠. 아무래도 악재가 작은 악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치는 힘겨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악재는 아무래도 지금 분식회계 이슈입니다. 분식회계 이 이슈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결론이 난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상장시켜준, 그 다음에 상장을 유지시켜준,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답이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까운 베이징 올림픽에서 똑같은 스키점프 복장을 입고 지난번 대회에서 바로 직전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던 스키점프 선수가 이번에는 옷이 길다고 크다고 바로 이제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죠. 우리 쇼트트랙 오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결국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거를 팔아, 하지 마라, 덮어라, 이런 거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완전히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졌겠죠. 근데 이거를 덮느냐, 아니면 끌고 가느냐, 아니면 파헤치느냐도 결국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융위원회가 정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 안건으로 소명하게 해주는 대신제로 이제 일단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센트리온의 일단 회사와 서로 재판처럼 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변호사와 함께 반박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죠. 분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 분식회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거나 막대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고의적으로 그 약을 분식을 회계해서 부풀어 져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던 누군가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식 회계로 인해서 막대한 이긴 것처럼 꾸며냈다, 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털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터느냐 안 터느냐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답답한 거죠. 빨리 수익이 나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 뭔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래 걸린다 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자문을 하고 해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1년 내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더 떨어졌다 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30% 조정을 받고 2년 내내 40% 조정을 받다가 한 달 만에 2배, 3배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뭐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수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빨리 돈을 버느냐, 당장 내일 돈을 버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꾸 자기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나는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 당장 3개월 이내에 무조건 30%, 50% 수익을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면 주식은 100점 100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지려고 시작한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자문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길게 받은 종목들, 가격적으로 조정받은 종목들을 사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다리면서도 또 배당을 받고 하면 뭐 쌈짓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좀 사용하면서 아유 좋은 기업이니까 배당도 주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매년.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3년차 4년차 됐는데 셀트리온이 뭐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16만원 15만원으로 4년을 가는 거죠. 야, 이러면 이제 뭐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뭐 그냥 토 나오는 거죠. 울고 주식 다시는 안 하죠. 이미 열 받았는데 여기서 3년 4년 더 간다고? 앞으로 한 3년은 더 조정받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셀트리온 다 손절이죠. 다 패대기입니다. 근데 그 10년 간다는 전문가, 그 10년 간다는 누군 특정인이 과연 지금까지도 못 맞췄었는데 10년을 가는 건 맞출까요? 지금까지 서정진 회장이나 주변에 그 누구를 붙잡아 놓고 셀트리온이 40만원짜리가 16만원 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그 16만원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본인이 왜 그 16만원에 가는지에 대해서 분식회계 건으로 인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냥 16만원 갈 거야 라고 이제 그냥 선무당처럼, 쉽게 말하면 뭐 겐또 같은 거죠. 추측 잘못 찍었는데 맞은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게 1년이 걸리느냐, 2년이 걸리느냐, 3년이 걸리느냐, 5년이 걸리느냐, 10년이 걸리느냐,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의 비중을 딱 맞춰서 10년이 가도 상관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죠. 셀트리온 뭐 10% 정도 잡고 10년을 가면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10년 지났는데 160만 원이에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10년 동안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은행에 저금해서. 자, 3년 만기 적금을, 만기 예금을 10년을 들어봤자 금리가 얼마나 갈까요?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년 동안 본인이 투자를 해서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3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2배가 될까요? 10년 뒤에?
60억이 될까요? 그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투자한 자금이 5년 이내에 2배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 어떠한 투자처보다 훌륭한 투자처거든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5년 이내에 투자금 2배 정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별로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살면서. 저는 이제 그걸 목표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1년에 30%가 아니라 2년에 뭐 20%가 아니라 3년에 40%가 아니라 뭐 어떤 해는 뭐 이래서 난 5년에 100%를 목표로 자문을 했는데 1년 차에 벌써 200% 수익 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수익금의 절반을 빼서 이제 은행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10%야. 그러면 그래도 가져가는 거죠. 마이너스 20%야. 가져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2년이 지났어. 계속 마이너스 20%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차에 갑자기 쫙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라는 어떤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또 주식입니다. 재밌죠? 주식을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그 게임의 원칙을 잘 알면 됩니다. 뭐 저도 주식 투자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쫙 읽었고, 또 계속 저는 좀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곱씹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 시장의 역사.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오래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S 니코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LS 뭐 따로 이제 편입되어 있겠죠. LS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LS도 뭐 회사를 이렇게 족보를 계속 따져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그룹에 뭐 지금 LG그룹에 뭐 LG그룹, 삼성그룹, 뭐 신세계그룹 그룹이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 버리면 결국 과거에는 이제 뭐 서로 사돈의 팔촌이가 다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 뭐 신세계, 뭐 마찬가지, LS, LG 뭐 다 그쪽 라인인 거죠. LG는 뭐 LS. 그래서 이제 이 그룹사에서 이제 뭐 LS 리코동 같은 회사들이 재련 뭐 이런 것들 아마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LS, 전선에서 니코동 재련 있죠, 여기. 이런 LS 니코동 재련 같은 기업이 과거에 한국 재련에서 거의 한 역사가 7, 80년 되는 기업들,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다음에 대한방직 있나요? 뭐 이건 엄청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제 그런 기업인 거죠. 뭐 지금 이게 뭐 거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산 역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1985년부터 나오죠. 550원부터 지금 2022년. 근데 실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거의 본격적으로 거래된 거는 1970년대부터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 그다음에 조선시대, 일제시대, 강점기까지 다 감안했을 때 이 대한방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있었던 거죠. 대한방직. 이 산업 자체가 그럼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뭘 팔아서 지금 더 해봐야지. 이것도 신기하네. 대한방직 상위? 대한방직 상위 유한공사? 대주주가 누구지? 대한방직은? 궁금하네 갑자기. 와, 이거 대한방직 같은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적자를 막 허덕이고 있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주시장이 개판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문방사 뭐 지금 잘 팔리는 못이 있나요, 요즘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될 건데 사업이, 그래서 자사주가 있고 설범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에서 이렇게 지분을 물려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식,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뭐 이거 550원에 샀으면 지금 550원에서 지금 5만원이니까 얼마예요? 5천원.
100배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이걸 단순히 뭐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투자라는 거를 좀 해나가면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가자가 저희 어떤 투자 전략입니다. 이런 뭐 대한박직 같은 경우도 만원에서 5만원. 그래서 실제로는 또 뭐 한 번은 이런 게 온다는 거죠, 저 말은. 예, 뭐 이런 구간도 있었겠죠. 대한박직이라서 2만원에서 반토막 나는 구간 그렇겠죠. 예.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좋은 투자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셀트리온은 그 시간에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중차대한 파도를 만난 거죠. 굉장히 큰 험난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제 주주들에게 이렇게 제품 개발은 잘 되고 있다. 건강원 감리도 CGMP, CGMP는 이제 글로벌 어떤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체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국제 규약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사주를 안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사고 있다. 왜 안 사는 것 같이 보이냐? 그거는 지금 셀트리온이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너무 크고 셀트리온을 사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죠. 1000억 사봤자 22조짜리 회사가 몇 주나 사겠습니까? 아무 티도 안 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1000억을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 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는데 쓸데없는데 쓰냐, 그 2000억을 회사 제품 개발에,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저희 어떤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러면 또 지금도 왜 이런 주주님께 드리는 거를 보낼까요? 그냥 뭐 백주 사는 주주가 미친듯이 자사주 사라고 지랄하니까 그런 거죠. 맨날 전화하고 IR 담당자들이 머리가 다 뽑혀서 이제 퇴사를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직원 중에서 가장 지금 괴로운 직원 누굴까요? IR 담당자죠. 하도 투자자들이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전 국민이 다 전화를 하겠죠. 전화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IR 담당자도 괴롭히지 마시고요. 차분히 본인의 어떤 투자 전략을 믿고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